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를 좀 보고 있고요. 자, 현대차가 오늘 5%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상승을 모두 반납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위치를 좀 보시면 21선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최근에 2배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바닥부터는 거의 뭐 3배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한 차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도 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아틀라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선 반영은 이 가팔은 이제 올해 1월 이때 이제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연속적으로 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어떤 재료든 마찬가지인데요.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다시 50만 원 전후를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내는 요런 이제 흐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현대차를 응원하는 그런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월요일에 시장이 5%가 하락을 했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6%의 상승이 나왔고요. 수요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 목요일에는 또 4% 하락을 했어요. 금요일에도 4% 하락을 했죠.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올라갈 때는 플러스 5%, 내려올 때도 마이너스 뭐 4에서 5%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어제랑 오늘에 우리는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어제 4%면은 많이 오른 거죠. 근데 보시면 시초가랑 종가가 변동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캔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작은 요 파란색 캔들이 완성이 됐고요. 갭이 떠서 출발을 했는데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 보합 정도로 갭 상승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도 0.24%니까요. 사실 제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변동폭이 막 이렇게 난리를 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요렇게 좁은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강세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누군가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대규모로 던지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도 크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요, 큰 자금들이 막 적극적으로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정을 앞두고 이번 주까지 이제 장이 열리고 나면은 다음 주에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구정 연휴를 앞두고 보수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근데 이게 훨씬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5,376이고 지금이 5,300이니까 뭐 조금만 더 오르면은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겠죠? 자, 돌파를 앞두고서 또 연휴를 앞두고 쉬어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항상 강세장 다음에 이렇게 뭐 차익 실현도 나오고 반등도 하고 이런 시기를 좀 거치고 나서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걸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이런 구간을 거치고 나서야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자,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최근에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에요. 자, 여기 거래대금 상위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최근에 강했던 하나솔루션도 마이너스 뭐 2%, 이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자, 주도 업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반도체도 아니었고요.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주도 아니었고, 로봇 일부 종목 좀 보이고, 한원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은 뭐 방산이라든지 로봇, 원자력 발전이나 이렇게 테마를 이뤄서 묶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휴를 앞둔 주도주가 없는 그런 장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현대는 가장 큰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뭐죠? 나스닥의 상장이 남아 있어요. 자, 나스닥의 상장은 무엇보다 강력한 재료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보스터 다이내믹스 로봇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성차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자, 테슬라랑 비교를 많이 하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그런 증권사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KB증권이 80만 원짜리 목표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적어도 뭐 70에서 8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 논리를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수긍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예요. 자, 현대차는 지금 테슬라랑 완전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에서 로봇 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CES에서 아틀라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은 20분의 1입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20분의 1은 너무 과도한 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가 지금 아틀라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뭐 피규어 AI 요 정도, 아니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사실 아틀라스랑 경쟁 구도에 있지도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CES에서도 최고 로봇상을 이제 지정을 받은 선정을 한 이유도 더 뛰어난 그런 이런 구동 능력들을 이제 충분히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 구글이 아틀라스의 머리를 담당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얘네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서로 윈윈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글이 왜 옵티머스를 선택하지 않고 아틀라스를 선택을 했을까요? 자, 이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2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시총에서 지금부터 2배가 오르더라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을 때 되게 안정적인 이런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현대가. 뭐 내연기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는 캐즘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전기차 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의 이제 전기차 모델들이고, 이렇게 단단한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로봇 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인데요. 사실상 20만 원대는 워낙 저평가였고, 이제 좀 완성차의 멀티플을 전부 다 반영한 요 정도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50조에서 100조 정도의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00조는 현재의 영업이익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장은 언제 될까요? 26년 하반기, 27년 상반기인데 하반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미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죠. 11월에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증시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말로 갈수록 대략 가을 정도부터는, 지금은 너무 이르고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시장이 좋다면, 미국장이 나스닥이 상승장이 연출이 된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좋은 가치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걸 모두 반영한 게 아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가 여름 이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팔고 여름에 사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강세장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팔았는데 50만 원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때 매수할 수 있나요? 매수 못 합니다. 대부분은 못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단순히 이제 아틀라스를 연구하는 기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양산 선언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테슬라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로봇 테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특히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엄청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마저도 강세장이다.
그럼 우리가 중간에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눌림 구간에 비중을 넣을 수 있는 지금 같은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5만 원, 50만 원. 자, 이 연구 결과가 실제 돈으로 이어질 때, 이때 엄청난 주가의 상승, 추가적으로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다시 한번 랠리를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너무 많은 변동성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단단하다. 지금은 바닥이 지지가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 이제 조금만 아마도 이제 2월 마지막 주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연휴도 끝났고 그리고 1월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1월에 지수가 30%, 아니 24%가 올랐어요. 그럼 2월은 이제 쉬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나서 2월 말부터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흐름 기대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내용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거니까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뭐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또 새로운 뉴스, 새로운 내용, 또 시장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꾸준히 영상 보시고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과정이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충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때까지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결과, 커다란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